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나무기술의 김홍준 DX사업본부 본부장님께서 성공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DX 해법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나무기술에서 DX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김홍준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와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의 필수 요소라고 꼽힐 수 있는 파스 도입과 방법 전략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본부장님 발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의 핵심 키워드를 미리 말씀드리면요. 심리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매끄럽고 중단 없는 연속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관계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고, 또 이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 답이 나옵니다. 단 문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바로 시간이 많이 들고요.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필요한 분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 하는데요. 디지털 전환은 거의 모든 국가나 기업이 지상 과제로 여기면서 많은 기업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국가에 따라서는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은 현실 세계, 즉 현실로 경험하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세계를 0과 1로 구성된 불연속적인 디지털 세계로 변환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 현실 세계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이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 방식,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바꾸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거쳐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등을 창출하는 현재의 디지털 전환 개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생태계, 그리고 조직 문화, 그리고 사람의 인식 자체를 혁신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DX의 시대가 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일부를 모사하던 디지털 기술이 이제는 현실 세계 미래 예측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의 양과 구현의 정확도를 갖추기 위해 더욱 촘촘한 연결 네트워크, 5G 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것을 갖추고 생성형 AI 등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양자 컴퓨팅, CPS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현실 세계의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목표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진부하지만 사실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 국가는 경제 위기나 전쟁 상황 같은 악조건, 그리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맞서 조직을 강건하게 유지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초연결성, 자동화, 그리고 지능화입니다. 이 초연결성은 서두에 말씀드린 심리스라는 핵심 키워드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속성으로서 심리스를 현실화해 줍니다. 촘촘한 통신 네트워크, 5G나 6G가 있겠죠. 그리고 IoT나 IoE를 통해서 사물과 만물을 연결하고 디지털 기술의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는 디지털 기술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의 기본 특성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지능화는 이 자동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인식이나 예측, 판단, 그리고 창조의 영역에까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챗GPT의 등장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는 이런 지능화의 첨단에 있는 기술이죠. 네, 이 디지털 기술에는 인공지능, 방금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가 대표적이고 IoT나
메타버스, 그리고 CPS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결국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전환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IT의 발전적 변화를 대대적으로 이끌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면서 그 요소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주로 파스 영역에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즉 앱 현대화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사스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DX의 핵심 키워드인 이 심리스는 결국 DX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음매나 단절된 것이 있는 불연속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는 디지털 세계나 디지털 그 환경을 매끄럽고 연속적인 현실 세계의 경험과 동등하게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단 없이 매끄러면서도 민첩하지 않으면 DX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고 결국은 경쟁력에 도태돼서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사전적인 의미의 심리스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상당히 복합적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꼭 필요로 한다는 점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심리스는 무엇일까 하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개념들이 얼마나 표현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아주 제대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세계가 현실 답변을 한 세례로 한번 참고해 줄 수 있고 이 자체 결과가 심리스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시면 심리스가 뭐니 디지털 전환에서 심리스란 다양한 기술 및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합과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통합과 연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용자가 서로 다른 플랫폼이나 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일관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즉 일관된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이를 통해 정보와 기능이 원활하게 교류한다. 이런 원활하다라는 점은 바로 매끄럽다라는 심리스의 속성과 연결되는 거고요. 또 사용자는 중단 없이 서로 다른 디지털 환경 간을 전환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다. 즉 끊김이 없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디지털 환경을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디지털 환경 간을 전환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간 이식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클라우드 인프라나 디지털 환경이 달라져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로 설계됐을 때는 심리스한 속성을 결국 달성해낼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를 했습니다. 챗GPT가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서는 이 민첩성의 속성이 가장 강조되는 그 속성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핵심 키워드인 이 심리스에는 중단 없이 매끄럽게 이 서비스를 구현하고 디지털 전환을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민첩성이라는 그 속성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의 지향점을 세 가지 구성 요소로서 심리스 애질리티라고 하는 그 중단 없이 매끄러운 민첩성을 실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클라우드 전환 내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들의 개념을 알아봤고요.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매우 어렵습니다. 뭐 시간과 돈 그리고 사람도 많이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곳이 그 전환이기 때문인데 이 디지털 전환에 이제 그 저항하는 그 심리 내지는 어떤 그 마찰이나 갈등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안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업 부서와 DX 부서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게 되고 현재 하던 대로 하는 것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는 그 변화를 거부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보안을 전제로 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현업 부서와 DX 부서 간의 아레나를 나누고 협력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이나 의사결정권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현업 부서와 DX 부서 간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스한 민첩성을 확보한 후에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이 MSA나 데브옵스, AI옵스나 데이터옵스와 같은 디지털 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요. 이런 것들의 이제 보안이라든지 보안을 전제로 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시큐리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보안의 중요성도 커진다고 할 것이고요. 제로 트러스트 보안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예, 디지털 전환의 성공 해법으로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 대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에서는 5가지 문장으로서 핵심적인 속성을 뽑아냈습니다. 즉, 동적인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이라는 그 문장인데요. 이것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동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 및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버 중단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손쉽게 패치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또한 요소 기술이나 요소가 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트래픽 집중 시에 이것이 배포되어 있는 인프라를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계된 사람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이 또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해킹 공격이나 코딩 오류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 이를 일컬어서 로버스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아울러 API로 통신하며 작은 조각으로 나눠진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를 만드는 이 느슨하게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 및 운영팀은 자신이 맡은 서비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함양되고 삶의 질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죠.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이 간관한 자동화와 결합해서 그리고 또 이 느슨한 결합을 이용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빈번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 변경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고 잦은 변경 작업들이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해당 컨테이너 개발 및 관리를 전담하는 팀원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체 서비스의 관계들을 모르는 전체 비즈니스 논리를 모르는 팀원들이라 할지라도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는 불가능했던 분량과 품질의 업무를 실행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생산성과 효율성 극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업무와 회사의 비즈니스가 분리되고 느슨하게 결합됨으로써 자기의 맡은 바 임무만을 완수하면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업무의 완수, 그 품질 향상이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스트레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브 옵스와 CI/CD 파이프라인 자동화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의 도움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지고 비용이나 성능 등의 조건들이 최적화된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선택해서 적용하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최고의 장점들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핵심 요소들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에 추후 공유되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개념이 다 이해될 거라고 보이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와 같이 레고 블록과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느슨한 결합, API 통신을 통해서 전체 서비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적용 사례에 따라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확장하거나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애드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하는 서비스 부분들은 다시 원상복귀, 롤백을 함으로써 이러한 강건함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진화하듯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아키텍처가 바로 MSA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심리스 개념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에 대해 설명드릴 때 이제 자주 사용하는 미 국방성 자료인데요. 맨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의 인프라는 무조건 디지털 전환 분야에 있어서 특히 클라우드로 가야 하고요. 그리고 개발과 패키징 기술은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또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는 상호 간의 투명성과 그 보안을 전제로 한 투명성과 아레나를 공개하고 서로 협력하는 데브옵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심리스한 디지털 전환의 성과가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예,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피자와 같은 디지털 전환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 재료부터 시작해서 실제 굽는 방법, 레시피, 그다음에 이제 토핑까지 그리고 이것을 음악을 들으면서
하느냐, 집에서 먹느냐, 아니면 뭐 캠핑을 가서 먹느냐, 이런 모든 것들의 선택의 자유도가 있는 것이 바로 온프레미스에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같이 또 아야스와 같이 이제 다 요리가 되어 있는 피자를 이제 픽업해가지고 굽는 것만 집에서 또는 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재료라든지 요리, 이 피자의 맛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도는 외부에 맡기고 그 다른 그 여러 가지 뭐 환경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한 자유도를 가져가는 것이 아야스라고 볼 수 있고, 이 파스부터는 이식성이 이제 그 의미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잘 만들어진, 잘 구워진 피자를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딜리버리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환경도 자유도를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겠고, 이 사스는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구워진 피자를 먹는데 뭐 음악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진 거 그대로 향유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이 디지털 전환의 수요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도, 기술 자유도는 적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수요 기업이나 수요 공공기관들이 처해진 상황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따라서 또 기술 성숙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 디지털 전환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이게 6R이라는 자료인데요. 지금 우측으로 갈수록 그 노력과 비용, 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부분이 맨 우측에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갈수록 그 아웃풋, 그 ROI는 커지는 상황인데, 지금 단순히 그 리호스트, 리프트 앤 쉬프트로 클라우드 전환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스, 이 기성품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서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그 사스로 전환하는 게 있겠고요.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그 빅데이터라든지 그러한 그 디지털 기술의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들의, 대형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컨테이너화를 통해서 리플랫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로 마이그레이션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이상적인 리팩토로 단계로 가가지고요, 신규 개발이나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에서는 리아키텍처링을 하는 거죠. MSA를 기반으로 해서 파스 플랫폼을 적용하고 또는 파스를 사용해서 개발 및 운영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면서 점진적으로 차세대 프로젝트 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공공 클라우드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멀티 클라우드 진영이 이제 많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조사 기관의 이제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멀티 클라우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멀티 프라이빗 또는 멀티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해서 거의 80에서 90%에 달하는 부분들이 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환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2018년도부터 글로벌 트렌드가 됐던 클라우드 리페이트리에이션과도 상관이 있는데요. 온프레미스에 있던 것을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이관을 했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집에서 살던 사람이 호텔에서 계속 살게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그 IT 자원들의 이 코스트가 처음에는 이제 KPEX에서 OPEX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코스트의 상승 효과, 비용 폭탄도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내부 정책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스토리지가 원격지에 있으므로 해서 이제 이제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하고 어떤 그 데이터 주권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데이터 가시성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용 효율성에서 아주 좀 나쁜 효과가 나오면서 결국은 클라우드 리페이트리에이션이라고 해서 클라우드가 다시 프라이빗으로 돌아오는 현상이죠. 2022년 발표된 IDC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71%가 향후 2년 내에 클라우드 송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드롭박스나 이제 헤이와 같은 사스 업체들은 이미 클라우드 송환을 마무리해서 온프레미스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에서는 이제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삼성전자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된 거는 이제 또 기소화가 됐었고요.
이렇게 이제 이 클라우드 리페이트레이션이 결국은 이제 그 퍼블릭으로 갔던 것들이 돌아오는데 프라이빗에 돌아와가지고 온프레미스에서 그냥 그 기존대로 레가시 시스템을 쓰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호스티드 프라이빗을 쓰거나 온프레미스 프라이빗을 쓴 것이죠. 즉 아야스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디지털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그러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더 성장을 하고 또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없이 쓴 것들이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더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는 현상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장표고요. 결국은 클라우드 송환 이후에 퍼블릭에 적절한 워크로드를 배포해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효과적으로 하이브리드로 잘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는 시장 성장성도 꽤 높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성숙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 이 트렌드가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CAGR이 26.71%나 되고요. 그 반면에 이제 한국은 이제 민간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MSA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금융 섹터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공공에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위주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시장이 왜곡됐다라고 말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클라우드 리프트 앤 쉬프트도 다 된 것도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송환까지 오려면,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송환, 회귀가 되려면은 퍼블릭으로 일단 가야 되는데 퍼블릭으로도 많이 못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아야스나 이런 쪽으로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정부의 지원 정책이 아야스와 사스로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이 파스 부분,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부분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세션이 이제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 온프레미스에 이제 우리 디지털 전환의 수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가 있는데요.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적용을 하려다 보면은 메모리 인텐시브하거나 이제 CPU 인텐시브하거나 그리고 이제 GPU를 써야 된다거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활용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컨트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위해서 이렇게 온프레미스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사용하다 보면은 이 코스트 비용의 이제 그 최적화를 위해서 또는 이제 HA라든지 DR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가 사실 또 퍼블릭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적절한 워크로드는 뭐 예를 들어 네이버 클라우드에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또 어떠한 그 DR적 요소는 뭐 스토리지 때문에 가비아에 배포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자유자재로 심리스하게 마치 서로 다른 프라이빗과 퍼블릭도 이제 멀티 퍼블릭인데 이러한 그 디지털 환경이 다른 환경인데도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있는 온프레미스 부분에 설치형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설치형 파스 플랫폼, 또 설치형 CMP들의 생태계가 아주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미리 클라우드 송환이 이루어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우리나라에도 오기 전에 이 생태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퍼블릭 클라우드 아야스 위주의 밸류체인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특히 중소기업들 개발자나 이제 그 엔지니어도 확보나 유지하기도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온프레미스 영역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솔루션 벤더들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필요하고 또 디지털 전환을 원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이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글로벌 벤더의 수준에 버금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컨설팅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기업들도 활용하셔서 뭐 이번에도 진행되고 있는 니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 사업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하시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설팅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사실은 진정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구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 심리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로드가 상호 이식성이 보장되지 않는 클라우드가 클라우드냐? 클라우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것은 기존의 IDC와 다를 바가 없다. 즉 그렇다고 그러면 이 상호 이식성이 보장이 되고 이 클라우드든 이 퍼블릭 클라우드든 저 퍼블릭 클라우드든 또 온프레미스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하든 이 워크로드를 넘나들면서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심리스이고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이고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결국 자리 잡을 인프라는 결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잘 매니지먼트하고 워크로드를 잘 배포하고 컨테이너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또 MSA를 컨테이너를 패키징해서 관리하고 또 레고 블록처럼 계속 기능을 디지털 기술이나 기능들을 이제 확장하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리페이트리에이션을 대비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세상에 오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디지털 전환 노력, 투자, 지원의 ROI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또 컨테이너 그리고 플랫폼 자원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포를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서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위에 올려서 파스에 적절하게 파스 기반으로 잘 관리를 해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의 유형을 불문하고 디지털 기술이나 그 위에 올라가는 앱까지 배포해서 활용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오픈소스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쿠버네티스 외에도 아주 상당히 묵직한 오픈소스들이 다수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 수요 기관들이 직접 구축해서 운영 유지 보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전문가, 전문 인력과 이 구축의 그러니까 구축의 실패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또 이제 전문 인력을 유지하면서 유지 보수까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페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 기업들한테 라이센싱 하셔서 설치형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파스도 또 온라인 또 파스 플랫폼도 활용하시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나무기술의 칵테일 클라우드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심리스한 디지털 전환의 그 결과를 창출하고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 환경을 구축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기술들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배포하고 컨테이너 파드 단위로 관리하고 또 그러한 MSA라는 소프트웨어 자산을 카탈로그화해서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벤더하고도 이 파스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당당한 저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차별점이라든지 다양한 사례들은 저희들이 많이 마케팅 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필요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 전환의 그 파고를 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이제 부딪히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이제 전문 기업들과 또는 CSP들과 또 저희 같은 기업들과 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이런 경험과 기술에 접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시장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MSA, 사스 육성, 민간 클라우드 활용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공지능, 초거대 AI 반도체 이렇게 다양한 그 어젠다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또 가이드 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디플정 및 클라우드 정책의 핵심 키워드 및 추진 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기술이 결국 파스 플랫폼이다. 저희 같은 이제 설치형 파스 플랫폼, CMP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파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파스 전문 기업들이 생태계를 이뤄서 다양한 파스 기능들을 개발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생태계가 많이 부족한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까지 와서
이제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저희가 그 파스 발전 방향에 있어서 나무 기술이 사스, 뭐 IoT, 보안, 엣지 컴퓨팅, 퀀텀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K-파스 활성화의 필요성이 극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 클라우드 플랫폼 K-파스 생태계의 조성과 초거대 AI 및 AI 반도체의 플랫폼 구도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나 국내 파스 민간 기업과 함께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력, 너무나 이제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디지털 전환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 양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저희와 같은 회사들, 파스 기업들을 좀 불러주셔가지고 함께 이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를 만들어서 앱 현대화나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그 디지털 전환의 여정을 같이 끌고 나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준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아무래도 나무 기술이 이 파스 쪽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국내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파스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그리고 파스의 또 중요성, K-파스의 중요성까지 자세하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정리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